직위원 때만 해도 정말 이상한 판사다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우정이 항소를 포기하는 거를 봐도 얘들이 모여서 짜진 않았을 텐데 참 이상하다. 그 다음에 그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계속 반려할 때 이때만 해도 참 지금처럼 이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의심은 했지만 일종의 이렇게 조직적인 움직임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건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조희대가 이 결정을 했을 때 전원 합의체로 이제 돌린다라고 했을 때도 결론이 이렇게 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판사들이 있는데 조희대가 뭘 바라던 간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와, 그래서 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렇게 빨리 일정이 잡혔을 때 이제 굉장히 불안했지만 더 일정이 빨리 잡혔기 때문에 또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일정이 빨리 잡혔는데 그런 결정이 나는 순간 이제 알겠더라고. 한 자리에 이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작전을 짜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히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본인들을 드러낼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구나. 이것도 하나 또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 이제 물론 이제 사후적 판단일 수밖에 네. 없지만 사후적으로 봐야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가 어느 정도까지가 명확한지 아닌지를 이제 결국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는 조희대가 2023년 12월에 취임하고 나서 밝혔던 첫 일성 중에 하나가 633이잖아요. 네. 그렇죠. 선거법 그 재판 같은 경우에는 신속히 결정을 해라. 그래서 1년 안에 결정 내라. 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1심에서 2심 사이가 이제 조금 더 늘어나긴 했지만 자기가 뒤에서 갑자기 훅 하고 땡겨버려가지고 땡기면서 결국은 자신의 633 원칙 안으로 이제 딱 밀어 넣었는데 633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재명을 날릴 각오가 돼 있었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거 얘기할 때만 해도 이게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겠지만, 예, 왜냐하면 그 계엄은 저는 이제 조희대와 함께 짠 파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끌려 들어갔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은 선거에도 못 나가보고 이번에 날린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일정 속에 있었다라는 판단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중간에 이제 일이 벌어진 게 2심이 이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벌어지게 된 거고 1심 판결 보고서 그래 내 생각하고 똑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건데 어떻게 하면 2심을 1심에 맞춰서 다시 돌려놓을 것인가 요것만 이제 골몰하게 됐던 게 지난 1개월간의 일이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심 때문에 좀 헷갈렸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2심이 그렇게 나서 저는 조희대가 633 했을 때 그걸 의심하긴 했었지만 예. 의지가 있었다고 한들 실패구나. 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2심이 이례적이었던 거예요. 그 물론 굉장히 판결 자체는 훨씬 많고 합리적인 판결이고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에도 부합하는 판결이긴 하지만 현재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는 2심이 의도치 않았던 옆으로 나아간 판결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더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상태가 된 거죠. 윤석열이 1차 쿠데타를 일으켰고 한덕수가 2차 쿠데타를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고 이제 조희대가 3차 쿠데타를 지금 시도 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조희대를 비롯한 대법원이 내란에 처음부터 이렇게 인발부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만 윤석열이 탄핵이 됐을 때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이 됐을 때 그때부터 상당히 뭔가 프로젝트가 가동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막 개기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조희대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지금 사법 쿠데타 이런 것들이 한덕수의 머리나 혹은 조희대 구상이라든가 윤석열의 구상이라든가 이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네. 누군가가 이걸 기획하는 쪽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근데 그러면 파면 이후라고 보면 좀 약간 안 맞지 않아요? 왜냐면 한덕수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했잖아. 임명 안 하고. 네. 그러면 파면 이전부터. 이전부터여야지.
아 그렇죠. 결국은 걔네도 그렇게 하다가 실패해서 파면이 된 거니까. 실패하고 그치. 그렇죠. 결국은 계엄 이후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이거 내란이 실패하고 그치. 그때부터 이제 음. 그 이른바 그 사인방들이 모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쭉 이런 그러니까 가닥을 잡아왔다라고 12월 3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큰 그림들을. 근데 그게 이제 변수가 몇 가지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항소심 재판부의 이 무죄 판결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항소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 안 할 거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었던 이유가 거기 재판부 판사들이 흔히 말하는 진보적인 판사들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판결은 불가능하다라고 이 기획자들은 생각을 했을 건데 의외의 변수가 지금 나온 것이고 그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결과론적인 해석이지만 기획자가 누구가 됐든 간에 이 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럼 내가 이건 총대 매겠다라고 해서 지금 칼을 휘두르고 나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중간에 누군가가 실제로 가교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2심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다음 대법원은 움직였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2심은 기대했지만 안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안전하게 가려면 네. 당연히 요 사이에 움직였겠지. 그렇죠. 그 즉 내란하고 연관된 쓸 것이다. 사법회의를 이제 그 주도함으로써 라는 설이 이제 민주당 조상호 변호사부터 해가지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데 계엄 자체를 사전 모의한 거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조희대에 되게 만약에 이 그 계엄 이후에 뭔가 내란하고 연관성이 생겼다면 조희대라는 사람의 정말 본질이 잘 보여지는 거라고 보는데 이때 원래 사법부는 유감 표명을 하거나 또는 응하지 않아야 되거든. 군사 재판에 딸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사법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최상목이 그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해서 예산 쪽지를 받고 예산을 짜려고 했듯이 조희대도 계엄하에서 자신의 사법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하는 상식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 네. 다시 말하면 계엄에 협조하기로 처음에 얘기를 짜고 막 이러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계엄에 저항하지 않고. 그래서 이건 최상목과 조희대가 비슷한 이제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었을 거다. 애초에 이제 그 계엄 자체를 같이 모의했다라기보다는 그거는 결국은 저기 충암고 라인이 이제 같이 만들어낸 거니까 군인들하고 해서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이제 연관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무리수까지 이제 두게 된 것들이 있긴 있으나 애초에 출발부터 이재명은 날린다라고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있었다. 취임 이후로 네네. 뭐 이거는 이제 되게 확실해 보이고요. 저는 한덕수 같은 경우는 한덕수는 1차와 2차가 나뉘는데 계엄 이후에 이제 한동안 정신이 없다가 지령을 받은 거야. 네. 지령이라는 게 반드시 명령을 받았다기보다는 뭐 중간에 메신저도 있고 몇 그룹들이 서로 연락을 나누는 과정에서 한덕수가 반드시 해줘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특검법 같은 거 거부해라. 두 번째 대법관 임명해라. 그리고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해라. 이 세 가지. 예. 이걸로 이제 그 스탑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헌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거. 그리고 대법관에는 마용주를 꽂아 놓음으로써 사실 과잉한 입법 그렇죠. 임명권을 쓴 건데 어쨌든 대법관 체제를 자기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일단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거부권은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것. 셋 다 권한 대행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왜 이렇게 한덕수가 나서서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단지 한덕수 개인의 욕심이었다라기보다는 한덕수하고 연관된 요 카르텔이 결국 함께 움직인 결과물이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법원의 그 전원합의체 회부는 바로 이 자신감의 바탕을 도사한 일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